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 올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73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도 5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흘째 주식을 사 담으면서 지수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 고수들의 알토론 같은 투자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하고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 오늘도 역시 하이리스증권 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를 모셨는데요. 검투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고 오늘도 일본 증시를 제외하고는 주변국 아시아 증시 일제히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이제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는 상태인데요. 검투사님, 예.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부터 해볼게요. 예, 일단은 그 미국 장이 아주 좋게 마무리가 되면서 예. 상승 출발로 시작이 되었고요. 중간에 이제 중국 상해 지수 역시 상승으로 지수가 출발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이제 장중 사항들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갔을 경우에는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특히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지루한 그런 장이었다라고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좀 수급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 목요일부터 지속되어 온 외국인들의 매수 분위기가 오늘 아주 절정을 이루면서 3천억 이상의 상당 규모의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들 역시도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와서 이러한 분위기라면 오늘 1734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전 고점 뛰어넘는 1750포인트 이상의 상승 추세와 기조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 고점을 뛰어넘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내일장 투자 전략 세워주세요. 예, 한 일주일 동안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상당한 지수 상승 폭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종목들, 특히 대형주를 보유하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일단은 추가적인 매수 없이 보유한 종목들을 꾸준히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그 신규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형주 매수도 좋지만은 코스닥 종목군들, 대형주에서 좀 소외되었던 코스닥 종목군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실적이 받쳐주는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자동차, IT 업종, 이런 업종에서 파생되는 부품주들을 개인적으로 좀 공략을 하셔가지고 미리 코스닥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를 대비해서 선침해하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또 단타 성향이 있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테마주들이 이제 곧 좀 부각될 가능성들이 요소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군 중에서 내가 투자 실력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자신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테마 종목군들 7월 중순 이후 시점부터 형성될 수 있는 테마들을 일부 좀 선침을 하셔서 좀 끌고
끌고 가면서 호재가 나왔을 경우에 빨리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그러한 전략들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투사님. 예. 그렇다면 지금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은 몇 % 정도로 가져가는 게 적당할까요? 일단은 현금 비중보다는 예. 주식 비중이 일단은 커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현금 비중을 한 30%가 좀 알맞다라고 보는데 이것보다도 좀 더 줄여서 주식 쪽에 투자 자금들을 좀 더 높여 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이 위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은 계속 들고 가신 권투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의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증시와 출발 센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켓앤 센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나스 성공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오늘 강의에 앞서서 지난주 금요일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IFRS의 의무 도입으로 인해 이 기업의 IFRS 솔루션 수요 급증이 예상된다. 이 기업은 어디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더존 비즈온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장중에 시황방송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전문가에게 종목 진단 받으실 수 있고 또 추천도 받으실 수 있는 무료 이용권이니까요. 오늘도 강의 내용 잘 들어보시고 퀴즈 정답도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고수의 투자 비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검투사님, 예. 오늘은 어떤 기업을 살펴볼까요? 일단 스마트 보급이 좀 확대가 되면서 스마트 보급과 관련된 종목들을 일단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종목은 SK컴즈라는 종목입니다. 예. SK컴즈라면 6월 말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이기도 한데요. NHN 다음 등과 함께 2분기 실적도 또 호조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검투사님께서는 왜 SK컴즈를 들고 나오셨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장이다 보니까 2분기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 종목을 일단은 좀 선별을 해봤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SK텔레콤의 그 무선 사업부가 SK컴즈로 용역 계약들이 체결이 되면서 무선 사업과 관련된 따라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었을 경우에 수익성 이런 전망성들을 좋다라는 판단하에 요 SK컴즈를 가지고 와봤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는 것들이 이제 보급이 확대가 되면서 수익성, 전망성 이런 것들이 여타 포털 사이트에 비해서 상당하다라는 판단하에 요 SK컴즈를 가져와 봤습니다. 예, 아무래도 스마트폰과 SNS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재무 상태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작년 대비해서
올해 재무 상태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1분기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 15.6% 정도로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 순이익 면에서는 좀 조금 생각보다는 좀 느는 폭이 없었지만 그래도 일단 흑자 전환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이러한 그 상승폭보다는 2분기가 훨씬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SK컴즈를 더욱더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분석을 해본 결과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한 1,200억 정도가 있고요. 그중에 이제 현금성 자산이 한 700억 정도. 여기에 더해서 이제 단기 부채 같은 경우에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구조라든지 건전성 면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는 회사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5%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채 비율이 낮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유보율 면에서는 한 200%가 넘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 사정은 상당히 좋고 앞으로의 그 재무 구조상으로 어려움을 봉착할 일은 일단 없다라는 펀더멘털적인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이 SK컴즈를 공략하실 때에는 일단은 회사의 그 어려움들이 자금 사정이나 이런 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시청자분들께서는 일단은 주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분기 매출액이 이제 그 추정치가 12% 이상, 매출액 같은 경우에 12% 이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85% 이상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수익성 증가는 갈수록 겨울로 접어들수록 더욱더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실적장이 도래했을 경우에 SK컴즈에 대한 그 주가 상승은 더욱더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예, SK컴즈가 최근 SK텔레콤으로부터 무선 인터넷 사업을 넘겨받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고요. 그 밖에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SK컴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SK텔레콤 무선사업부가 SK컴즈에 용역을 준 것. 한 75억 정도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작년부터 사업이 넘어오면서 총체적인 업무를 SK컴즈가 다 도맡아서 하는, 그래서 기획이라든지 혹은 컨텐츠라든지 품질 관리를 모든 것을 다 도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SK컴즈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네이톤이라든지 싸이월드와 같은 그런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여타 포털 사이트에 비해서 가장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요. 뭐 제가 그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싸이월드라든지 네이톤 메신저 같은 경우에 가입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한 2,500만 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네이톤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3,000만 명 이상이, 거의 우리 인구의 50% 이상이 누적 가입자 수이기는 하지만 가입이 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SK컴즈가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이고, 뭐 최근에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트위터라는 것이 보급이 돼서 유기지방선거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예. 이러한 그 비슷한 서비스가 SK컴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영향력, 문화적이거나 수익성 면에서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뭐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최은정 앵커께서는 그 싸이월드라는 그 사이트에 좀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예, 싸이월드에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이 돼 있잖아요. 저 역시도 미니홈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예, 그 2,500만 명 중에 이제 들어가는 예. 분인데 상당히 거의 뭐 한 분 걸러서 다 가입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준호님, 예. 사실 근데 최근에 싸이월드가 정체되는 분위기거든요. 네. 예. 예, 조금 정체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라이징 스타라고 해서 그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증가를 하다가 이 부분들이 이제 수요가, 인구도 한계가 다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체가 되면은 당연히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다각화시켰을 때 이제 수익이 창출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무선 인터넷 사업도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정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레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서 상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넓어졌다, 파이가 좀 더 커졌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그다지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요것이 이제 두 번째 이유였고요. 이제 세 번째 이유를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사를 좀 읽어본 것 중에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워렌 버핏이 최근 들어서 한 2시간 정도의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구글의 유튜브를 보는데 시간을 할애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이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저녁 한 끼 식사를 하려면 10억 이상을 좀 비용을 주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만큼 상당히 많은 투자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 시간 가치 대비 많은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 워렌 버핏이 바쁜 와중에도 2시간을 유튜브에 사용을 한다. 라고 봤을 경우에 유튜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싸이월드가 구글의 유튜브와 구글과 합작을 해서 유튜브에 싸이월드의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API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인터페이스를 이제 개방을 하면서 싸이월드의 동영상을 누구나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하는 국내 업체들은 싸이월드, SK컴즈가 유일하고요. 따라서 이렇게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쪽에 SK컴즈의 진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 성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좀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 부분들, 이러한 정책들이 앞으로의 SK컴즈를 더욱더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마지막 이유인데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기존 휴대폰보다는 액정 화면이 조금은 크죠. 그래서 보기에 편한 부분들은 있는데, 그래도 인터넷을 검색할 때에는 조금 화면의 제약상으로 인해서 좀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트온에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멘틱 기술이라고 해서 각 데이터마다 분류가 되어가지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좀 검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멘틱 기술 같은 경우에는 여타 포털 사이트와는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어서 검색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화면상의 제약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이 시멘틱 검색 기술을 사용하는 네이트온을 보다 편리하게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타 사이트에 비해서 트래픽스 증가가 늘어날 것이다. 트래픽스 증가가 늘어난다는 것은 당연히 수익성이 증가한다라는 부분이고, 트래픽스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광고를 통해서 얻어들일 수 있는 수익성도 증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유, 기존의 실적 증가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성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여타 포털 사이트가 아무리 1위 업체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1위를 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경우에 SK컴즈의 투자 가치는 아직도 농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한편에서는 SK컴즈에 대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비해서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가 떨어지는 폐쇄적인 정책 때문에 또 SN이나 스마트폰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오던데요. 일단 검투사님께서는 SK컴즈가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을지 그 성장성에 더 큰 점수를 주고 계십니다. 자, 이쯤 되면 SK컴즈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2만 원이네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얼마 정도의 매수를 해보면 좋을지, 그리고 목표가와 손절가도 함께 여쭤보죠.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3% 이상 좀 상승을 하면서 좀 조정을 받고 그동안의 상승과 함께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으로 진행 중에 있는, 그래서 전고점 돌파가 이러한 추세라면은 전고점 돌파가 예상이 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 이 종목을 이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분할로서 좀 들어가시면서 쫓아가는 매수를 일단은 좀 하지 마시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분봉상으로 한번 쪼개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손절가 정도는
한 19,000원 정도를 좀 손절가를 좀 잡고요. 매수를 하시면은 내일 추가적인 상승으로 가다가 좀 조정이 올 경우에 한 19,500원 정도대에서 매수를 19,500원 이하 부근대에서 좀 매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죄송합니다. 손절가를 19,000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손절가는 뭐 한 18,500원 정도를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SK컴즈에 대한 기업 분석을 받아봤습니다. 기업 분석으로 알아보는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오늘은 검투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SK컴즈라는 기업에 대한 자세한 분석, 기술적인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강의 내용 잘 들으셨나요? 자, 오늘도 역시 돌발 퀴즈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돌발 퀴즈 지금 나가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먼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요, API 오픈 정책을 통해서 구글과 협력하여 또 싸이월드의 동영상을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라는 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드릴게요. 1번 SK컴즈, 2번 브론즈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이 기업은 API 오픈 정책을 통해 구글과 협력하여 싸이월드의 동영상을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기업은 어디일까요? 라는 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번호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해주시는 그리고 정답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즈증권방송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자, 그간 건투사님께서 들고 계셨던 종목들 오늘까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G생명과학부터 보겠습니다. 매수하신 지 한 8거래일 정도가 지났고요.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 그 정도 가격에서 오늘 종가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흐름 짚어주시죠. 예, 일단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추천을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거의 1%가 조금 안 되는 좀 수익이 있는데 거의 수익이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한 48,300원 이하 구간대나 이렇게 해서 제가 제시해드린 매수가 이하 구간대에 가격 타이밍이 온다 그러면 물량들을 일단은 좀 매집을 해 나가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중기적으로 2개월, 3개월 좀 가져가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이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매집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타이밍 올 때마다 물량들을 매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LG생명과학을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 신약 개발과 관련된 그 로열티 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바이오시밀러 사업과 관련해서 임상 시험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었고 이것이 성공리에 맞춰져서 특허권이 만료되는 시점대에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약품들이 좀 출시가 되기 때문에 한 내년 정도쯤 돼가지고 수익성 증가는 추가적으로 더 좀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약값과 관련해가지고 어려움에 봉착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약값 인하에 대한 그 압력들을 약품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의 상당 부분을 이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약값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됐을 경우에 제약회사들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LG생명과학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한 45% 이상은 전부 수출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을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 약값 인하에 대한 그 부분들은 상당히 민감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그다지 좀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걱정을 안 하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LG 생명과학. 예, 자, LG생명과학 차트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좀 주가 자체가 좀 횡보를 하다가, 물량들을 매집하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 구간대에서,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날아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굳이 쫓아가는 매수는 일단은 좀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틀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자, 상당한 그 추세 하락에 대한 부분들, 뭐 실적 악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그 이후에 주가 자체가 바닥을 찍고 앞으로의 성장성 면이 좀 기대가 되면서 바닥 확인가, 바닥 다지기에 접어들었고 자 이제부터는 좀 더 주목을 받는 그런 시점대에 오다 보니까 물량들이 조금씩 매수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상승과 횡보의 국면에 들어가는 그런 시점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물량들만 잘 매집을 해 나간다면 일단은 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48,300원대를 제가 매수가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뭐 굳이 그걸 좀 맞추시려고 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된다. 지금처럼 장 자체가 좀 분위기 좋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매수가를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한 48,000 지금 오늘 종가가 48,700원, 750원인데 뭐 요 종가 가격대 정도로 해가지고 뭐 어차피 장기 투자로 가져가니까 꾸준히 그냥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대에서만 일단은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하셔서 매수를 하시면은 이 상당한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 놓고 보면은 충분히 6만원 이상, 7만원 이상 돌파도 가능하니까 느긋하게 종목들을 매수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앞 시간에 한화에 대해서 매수 의사가 있으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매수 가격이 왔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예, 매수 가격이 안타깝게도 일단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였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면서 매수 가격이 오면은 좀 사시고 아니면 굳이 쫓아가는 매수를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원칙 자체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투자를 하실 때에는 굳이 수급이 따라 붙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쫓아가서 고점대에 물리시는 그러한 일은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오른 다음에는 내리는 일이 있습니다. 인생사도 마찬가지지만 오른 다음에 내리는 시점대가 있으니까 내릴 때 매수를 하셔서 그 밑에 목표한 매수가 밑으로만 물량들을 매집을 하신다면 설령 손실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손실폭 자체가 줄어드는 그다지 리스크가 크지 않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습관화하시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38,000원인가요? 가격대를 좀 제시를 매수 가격대를 해드렸는데 오늘 오늘 저가가 38,400원 38,400원대까지 왔다가 한 400원 정도 남겨놓고 다시 올라갔는데 뭐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주가가 고점대를 돌파를 해 나간다. 39,500원 이상 상당 부분을 돌파를 해 나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39,500원 돌파 시점과 함께 한 번 조정이 줍니다. 한 번 조정을 주면 그때 39,500원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돌파하고 조정 줄 때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39,500원 돌파하고 조정 줄 때 매수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주가가 한 번 더 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구간대에서 이 종목도 38,000원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는 좀 더 시장 자체가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수급도 뭐 상당히 양호하게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38,000원 맞춰가지고 매수하지 마시고 전후로 해가지고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 안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 당장의 수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매수가를 안 줬는데 내일 주면은 매수 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검투사님께서는 급하게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거듭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까지 들고 계신 종목 그리고 앞으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종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LG생명과학부터 보죠. 매수하신 지는 한 8거래일 정도가 지났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48,300원 이하, 그러니까 48,300원 선이 왔을 때는 매수로 대응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8만 원 정도 제시를 하셨던 종목입니다. 한화도 보겠습니다. 한화는 오늘 38,950원에서 거래가 맞춰졌는데요. 매수 가격은 4만 원 선 아래에 있는 38,000원 선 37,700원 정도를 주셨고요. 이 종목 역시 오래 들고 갈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함께 제시를 하셨습니다. 자, 검투사님, 예. 새롭게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제가 들고 온 종목은 제가 올해인가요? 올 초에 한번 신화인터텍이라는 종목을 좀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그 종목이 이제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지금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를 좀 해보고자 신화인터텍이라는 종목을 일단은 좀 들고 와 봤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도 요 시점대에서 좀 말씀을 차트를 보실 텐데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자, 이 시점대에서 매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한 이후에 52,000원. 자, 목표가를 제시해드린 것 이상으로 갔다가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빠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신화인터텍의 차트가 맞은가요? 예, 신화인터텍 차트가, 죄송합니다. 예. 아이고. 지금 예. 나가고 있는 차트가 한화 같아서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나오네요. 저도 예. 잠깐 좀 당황을 했는데요. 자, 신화인터텍이 12월 달쯤, 3월 달쯤에 제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이면 이제 요 정도 시점인데요. 거의 차트가 좀 비슷해가지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매수를 해서 목표가를 제가 아마 요 정도쯤에서 제시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요 종목이 일단은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고 좀 횡보를 하면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앞으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탈이 아니라 상승 후 상승 그 고점대에서 바닥 다지기를 한 이후에 어느 정도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 물량들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으로 가기 위한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한 10% 이상 좀 상당히 많이 좀 주가가 올랐는데요. 오늘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면 이제 내일이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찬가지 제가 앞에서 허드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 종가가 10% 이상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내일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장 시초가에는 분명히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쫓아가는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가다가 빠지는 시점대에서 조정을 받을 때 좀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제가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회사의 그 여러 가지 좀 사정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라든지 대만의 그 LCD 업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기본적으로 이제 물품을 공급을 하는 상당히 그 성장성 면이나 안정성 면에서 기본적으로 아주 상당히 우수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작년 12월 14일경쯤 돼가지고 300억 정도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삼성에서 인수를 하면서 보다 더 안정적인 사업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조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인터텍은 앞으로도 이제 삼성과의 그 파트너십이 더욱더 끈끈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빠져있는 부분들,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빠져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메꿔서 17,500원 이상, 증권사들의 그 레포터들을 보니까 시장 컨센서스가 한 2만원에서 한 2만 1,000원 정도로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한 2만원 이상 정고점 18,700원 이상 때는 돌파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은 단기적인 낙폭 과대에 따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시간들이 형성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오늘 10% 이상 올랐으니까 내일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줄 때
좀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올랐을 경우에는 장 초반에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돼서 더 오를 수 있지만은 분명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조정 받을 때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한 14,600원 정도, 오늘 캔들의 상단 부분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14,600원 정도 때, 요 구간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일 요 14,600원 하단부 정도에서 매수할 수 있으면 한번 매수를 고려를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좀 더 기대를 해볼 만한 것은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그 신화인터텍에서 만드는 그 고의도 복합 필름을 복합 필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 고의도 복합 필름이 어디에 장착이 되나 좀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D TV와 LED TV에 요 필름이 장착이 되는데요. 이제 3D도 마찬가지고 LED TV도 마찬가지고 시장에 보급이 되어지는 초입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수요, 복합 필름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가능성들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좀 실적들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1분기에 나왔지만은 영업이익 면에서는 좀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일시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3, 4분기 실적 발표는 더욱더 기대를 해볼만 하다. 따라서 매수가 줄 때 물량들을 매수를 해 나가시면서 보유선을 상향을 시켜 나가시면 반드시 이 종목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다만 이런 종목들은 저뿐만 아니라 시장의 관심권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많은 선수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 리스크는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14,600원 하단부에서 매수했을 때 기준으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13,5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4%에서 한 5%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손절가만 좀 잘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목표가 달성, 전고점 돌파 좀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검투사님께서는 신화인터텍을 새롭게 관심 갖고 계신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10%나 급등을 했습니다. 15,1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매수가를 14,600원 이하에서 잡아보자라는 말씀 주시면서 전 고점이었던 18,700원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하셨고요. 손절가인 13,500원, 손절 라인은 꼭 지키자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향후에 검투사님 다시 나오시면 이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희 대박클럽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네, 태용이요. 태용을 갖고 계세요? 네. 예, 얼마에 몇 %나 들고 계십니까? 네, 61,000원에 30%요. 61,000원에 30%요? 예, 매수하신 지 조금 되신 것 같은데요.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일주일 정도 되셨고요. 네네. 예, 일단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는 손해를 보고 계시거든요. 예. 예, 가장 궁금하신 점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이게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 예.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알고 싶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을 때는 좀 길게 들고 갈 생각이었는지 단타를 하실 생각이었는지 있으셨을 텐데요. 예, 저는 예. 8월 말에 예. 풍력 에너지 관련한 보도도 나온다고 해서요. 예. 한 8월 말까지 보유할 생각이었거든요. 예, 일단 뉴스를 듣고 들어가신 거네요? 예. 예, 그때까지 얼마 정도 갈 수 있을지 전략자 드리면 될까요? 예. 손절가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검투사님 의견 잘 들어보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검투사님, 예. 태웅 살펴주세요. 일단 8월 말쯤에 풍력 관련해서 어떤 기사가 나올 거라는 얘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께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은요. 예. 풍력과 관련된 기사가 있다. 이런 기사들은 뭐 8월 말이 아니어도 그 전이라도 여러 가지 기사들이 얼마든지 가공돼서 혹은 사소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좀 기여도가 좀 적은 기사들도 얼마든지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기사들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것들은 조금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일단은 태웅에 대해서 한번 종목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풍력 관련된 단조 국내 대표 기업이고요. 뭐 일단은 주가 자체가 이 풍력 관련주가 좀 주가가 좀 빠졌던 부분들은 뭐 전방 산업 자체가 뭐 조선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수주 자체가 좀 되지 않고 업황 자체가 다운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부품 업체들도 수익성이 급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실적을 뭐 단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은요, 08년도 3분기 실적이 2,300억 가량 정도 되는데 09년도 3분기 실적이 800억 정도로 급격하게 감소를 했으니까 거의 실적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엄청난 실적 급감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조선 업황에 대한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가시화되면서 조선 업종들 그리고 조선 업종들과 연계된 풍력 관련 업종들, 부품 업체들이 좀 전반적으로 주가 자체가 좀 바닥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태웅의 이제 주봉상의 좀 차트를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최근에도 이 태웅 차트를 보면은 주가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급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다만 이 부분들을 보면은 지지 라인대에서 정확하게 지금 이 구간대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요 구간대에 이제 지지 그리고 반등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터닝 포인트 구간대에 왔다라는 것도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 실적과 좀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실적들이 올해 1분기에 이제 바닥을 찍고 2분기부터는 이제 풍력 관련된 수주들이 점점 좀 급격하게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풍력 관련 세계 제1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태웅과의 수주 계약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바닥을 찍지 않았는가 라는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현 구간대가 지지 구간대니까 좀 확률상으로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대인 것은 사실이다. 다시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은요. 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지난주부터 주가 상승이 지속이 되었는데 뭐 태웅이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서 상승했다기보다는 조선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이 일어나면서 조선업종이 강하게 수급들이 쏠리면서 요 태웅도 덩달아서 상승을 했고요. 지금은 요 상승폭을 조금씩은 반납을 하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8월 말까지 가져가기보다는 일단은 손절가 정도로만 가령 손절가 같은 경우에 한 56,000원 정도, 6,500원 정도, 56,500원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잡고 대응을 하시고 수익은 뭐 추가적으로 나오면 추세 상승에 맞춰가지고 수익 실현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만 철저하게 좀 지켜주십시오. 예, 자, 태웅 상담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넥센타이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넥센타이어를 7,690원에 20% 갖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목표가와 손절가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검투사님, 넥센타이어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2분기 실적은 조금은 하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이 감소했었던 부분, 2분기 실적이 감소했었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넥센 타이어를 만드는 천연 고무에 대한 재료값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실적에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2분기까지는 좀 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은 실적장 속에서는 좀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남겨놔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매수가가 7,690원이니까 일단은 단기적인 좀 대응을 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 한 7,080원, 70원 정도로만 잡고 단기적인 대응. 손절가 이탈되면 전량
전량 매도 쪽으로 가져가시면서 요 넥센 타이어를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9990님께서 보내주신 포스코 ICT를 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7,550원, 30%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전반적인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장에서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이 종목 얼마 정도 목표가 잡아보면 괜찮을까요? 일단은 그 포스코 ICT도 마찬가지로 뭐 예. LG생명과학이나 뭐 이런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단기적 좀 추세 자체가 좀 하락을 간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요 다시 반등으로 가는 그런 차트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뭐 지난주 금요일에도 상당한 급등을 보여줬는데 뭐 이러한 상승 추세는 오늘의 그 수급들을 봤을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단호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십자형 도지가 형성이 되면서 1%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보여주었던 그 상한가의 종가 이상에서 오늘의 종가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인 차익 실현 매물보다는 좀 더 상승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날 보여주었던 그 수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그 물량들을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추가적으로 쌍끌이 매수를 보여주면서 그 물량들을 다 받아줬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분위기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더욱더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 기대가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일부분은 좀 매수 자체를 조금은 느슨하게 가져갔을 경우에는 조금 이탈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오늘과 같은 그 분위기라면은 충분히 뭐 9,500원 이상 때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 9,500원 이상 때는 돌파가 되어진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7,550원이니까 손절가 면에서도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선 정도로만 좀 상향을 보유선을 가령 한 7,800원 이상 7,800원대 정도로만 보유선을 상향을 하셔가지고 가져가신다면은 뭐 크게 문제없이 수익을 더욱더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투사님 판단대로라면 시청자님께서 참 좋은 가격대 잘 잡으셨습니다. 일단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겠다라는 판단 내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검투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이어서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 기업은요, API 오픈 정책을 통해 구글과 협력하여 싸이월드의 동영상을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게 했는데요. 이 기업은 어디일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를 드릴게요. 1번 SK컴즈, 2번 브론즈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증권 방송의 무료 이용권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대박클럽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